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과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까지는 서울 쪽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만 좀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부동산 자체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 이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좀 드리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에 맞춰서 이런 적어도 큰 변화들은 좀 잡을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뜨문뜨문 보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또 매일 봐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각자만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열정까지 이제 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또 응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이제 매일 최대한 이제 좀 노력을 해서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전매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요게 이제 일주일 정도 늦춰진 모양새입니다. 어떤 기사가 또 최근에 하나 떴냐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일주일 미뤄진다라는 내용인 건데, 지금 같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대구 부동산에는 아주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서울 쪽으로 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일주일 더 미룬다라는 건데,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간을 좀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기존 6개월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으로 바뀐 시점이 2020년 11월쯤부터 분양한 단지들이었습니다. 특히 21년도 하반기부터 나온 것들은 대부분 미분양 단지였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딱 한 1년 정도 사이에 분양했던, 즉 분양 열기가 아직 살아있고 실제 결과까지 따랐던 전매 제한 단지들이 이번에 해제되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정도, 즉 1년 기간 동안 어떤 단지들이 분양을 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이 해제 단지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미분양이 없던 곳, 즉 완판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곳,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전매 불가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비수성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지가 눈에 띄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특징들을 이제 잡아본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살 아파트들은 첫 번째 원칙,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아주 기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입지라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가격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선 입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대가 웬만해서는 알아서 조정이 되는 현재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늘 입지가 좋은 곳부터 우리가 싼 것들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그 다음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수성구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2호선 라인이 눈길이 좀 갈 수밖에 없고요. 죽전역 에일리넷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죽전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당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샵 프리미엘은 침산동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분양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 연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평균 경쟁률이 낮은 것은 10대 1부터 많은 것은 45대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가 제일 먼저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분양 열기가 많이 살아있는 시점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늦게 분양을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분양가에 있어서 먼저 했기 때문에 또 살짝 낮은 금액이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다 6억대를 좀 넘기고 있네. 자, 그래도 뭐 죽전역이라거나 침산동은 각 구에서는 또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변 시세도 높았고 분양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죽전역 에일린의 뜰이 있죠. 보통 죽전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달구벌대로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학원과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들까지 모두 남쪽에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감삼동 아래쪽으로 많이 쳐다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열기가 워낙 컸다 보니까 위쪽으로도 이제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이제 죽전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죽전동에 에일린의 뜰이 재개발되어서 분양이 된 곳이죠. 자, 그래서 늦게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자체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가장 먼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빌리브 스카이라는 건데 죽전역의 확실한 대장이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한 7억 정도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입주장일 때는 6억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갔던 모습이었고 또 이제 비슷한 지역으로는 청라운동역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 청라힐스 자이 요것도 한 6억 정도 아래로 다 거래가 되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분양가가 6억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5억대 중반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또 재개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 물건들도 좀 나와 있고 분양권도 지금 좀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이 한 5억 중후반 정도 수준에서 마피가 3천만 원까지 벌써 뜨고 있는 건데 아직 1년 정도 입주 기간이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야, 이거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단지 내부 이런 것들은 에일린의 뜰이 워낙에 잘 맞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향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죽전역 인근이라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라는 곳인데 여기죠. 자, 위치가 이제 여기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84 타입 기준으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 초중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고 있는 모습 혹은 무피 정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분양가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공급 금액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층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분양가도 좀 더 싸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바로 위에 입주를 했던 반월당역 서안 포레스트를 한번 살펴봐주면 될 건데 이게 이제 입주장을 거쳤죠. 2022년 11월 달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마무리장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5억대 초반에서 호가가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억대 후반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5억대 초반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근거들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라면 우리가 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게 경사도가 반월당으로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오른쪽으로 해서는 또 상업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옆에는 큰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런 건물들이 현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만약에 동향으로 내비치는 거라면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이런 충수를 좀 넘는 것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플 중에는 직방 어플이 또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샵 프리미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북구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지역이 침산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침산 내거리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인프라까지 다 받쳐지는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이제 대장급 아파트였고 그 뒤에 들어온 침산 화성파크 드림도 같은 신축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심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호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더샵 프리미엘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여기 정도가 빈 부지였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가 좀 들어올 부지가 약한 게 아닐까 침산동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특히 침산동 내부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매물이 거의 안 나와 있죠. 딱 70제곱미터 한 30평짜리가 5억대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84 타입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수준이었고 저층으로 가면 갈수록 한 5억대 중반 이런 가격이었을 거기 때문에 입주장에서 아주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신촌에 대한 뷰가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를 노릴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이런 남동향 쪽으로 있는 단지들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은 칠성동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역 근처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침산동 안에서는 만약에 프리미엄 가격이 입주장이 흔들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침산동 내부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좀 옮겨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 모든 지금 비수성구의 단지들은 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전매 제한이 풀렸다 안 풀렸다가 아니라 전역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거고, 그나마 한 가지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전매 제한일 때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수요자들 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사는 것은 사실 그냥 살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입지가 받쳐지면서 괜찮은 아파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왔는데 호반 서밋 수성, 만촌역 태양 디아너스, 그리고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자, 이 만촌역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반 서밋 수성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시기에는 비수성구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높았어요. 왜냐하면 수성구는 사실 분양 단지들도 많지 않았었고요. 분양가도 이런 만촌역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높아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8억, 9억 이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비수성구에 비해서는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좀 낮았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분양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다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도 역시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정도로 해석도 가능했었는데, 자, 호반 서밋 수성이 늦게 분양을 했었고요. 경쟁률은 8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어역에서 내려오게 되면 3호선 라인에 황금역이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대구 수성 SK 리더스 뷰로 잘 알고 있는 동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와 뭐 대우 트럼프 월드가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까지 지금 뭐 아파트들이 좋은 것들로 잘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호반 서밋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지역이 가장 첫 번째는 뷰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성못에 대한 뷰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악산 쪽으로 있는 뷰 혹은 동대구로라도 좀 나오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곳인데,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뷰가 전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특정 대형 평수들만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벽뷰이다 이런 단점들이 많이 언급되곤 했었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매물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가 바로 아래에 작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84 타입을 기준으로 중층 이상일 때 한 7억 2천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억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호반 서밋 수성 8억대라는 것도 물론 저층으로 갈수록 또 분양가는 싸지겠지만 어느 정도 마이너스 P가 나오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뷰가 안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입주장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을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분들이 대부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전매 제한이 풀릴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모든 질문들은 그래서 얼마가 적당하겠느냐까지로 나아가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항상 이런 아파트들 접근할 때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구 전역이 하나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뭐 수성구면 수성구 혹은 비수성구면 비수성구 전체적인 아파트까지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마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의 임장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